오늘은 좀 내용을 잘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뭐 공지사항 같은 것도 있는데 공지사항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진짜 활발하게 주시고, 네, 오늘 사실 정식 라이브는 처음이라 가지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닉네임을 보니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PDF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댓글이 60개 정도 남겨주셨습니다. 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내용들을 제가 영상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사실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60개가 넘는 댓글들을 좀 나름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해결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글로벌의 거의 탑 기업에 해당하는 그 개발사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고 감사하게도 또 연락을 주셨어요. 개발을 직접 하셨으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잘 정리하다가 바로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응답하는 거를 인터뷰 세션으로 만들려고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메이드가 확실히 되게 되면은 공지사항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직접 질문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사전 질문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저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어렵고 사실 넘어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직접 문의를 해보겠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PDF는 저희가 이제 문서 관련된 레그를 할 때 거의 꼭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기업에서도 PDF를 다루는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PDF를 잘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공통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PDF는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뭐 엑셀이나 이런 것처럼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일단 표인데요. 표에 대해서도 뭐 질문 많이 주셨어요. 공통된 질문이 16개인가? 아무튼 제일 많았습니다. 표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 뭐 표 내용에 대해서 좀 파싱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주셨고요. 근데 표는 시도를 당장 해볼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표 인식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위키독스에 올려놓은 튜토리얼도 아마 보신 분들은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PyMUPDF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PDF 로드하고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PyMUPDF. 이게 피츠라는 라이브러리랑 동일한 회사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임포트 피츠 하는 게 결국에는 PyMUPDF 가져오는 거랑 똑같고요. 여기 왼쪽에 지금 웹사이트가 되게 잘 정리되는데 처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어? 나 그냥 랭체인에서 튜토리얼만 봤는데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되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뭐 애노테이션도 있고, 드로잉 앤 그래픽스, 이것도 질문 많이 주셨죠. 이것도 인식할 수 있고, OCR도 있고요. 표 가져오는 거 할 수 있어요.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오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PyMUPDF 테이블 로드하는 거 되고요. 두 번째, 플럼버라는 게 있습니다. 플럼버라는 라이브러리도 테이블 잘 가져올 수 있어요. get 테이블 하면은 요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 잘 발라내거든요. 지금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 잘 가져옵니다. PDF 플럼버라는 거 위키독스에도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들 보시고 한번 테이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또 막강한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캐멜롯 OCR,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을 내가 읽고 싶다 하면은 이걸 딱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CSV 형태로 요 테이블을 가져와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이 테이블 형식으로 파싱해서 가져오는 거 생각보다 잘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하거나, 아니면 엑셀 있죠, 엑셀 파일, 그걸로 표만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표는 캐멜롯이나 아니면은 뭐 PyMUPDF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래프가 이미지 형태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예시를 하나 가져오면은 요 PDF 문서인데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근데 이 그래프는 사실은 우리가 추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를 가져올 수는 있죠. 요 영역만 딱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가능한데, 이 그래프를 가져온다 한들 이걸 우리는 DB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물어볼 예정인데, 이 그래프를 벡터 형식의 변환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제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그래프가 지금 리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 자체를 저장한다
저장한다라기보다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저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미지로 딴 다음에 이거를 뭐 비전 API나 아니면은 허깅 페이스에서 따끈따끈하게 공개된 OCR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이 그래프에 대한 의미하는 바를 저장하는 게 차라리 더 맞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이미지만 따서 이미지 자체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얘가 페이지가 몇 번이죠? 첫 번째 페이지잖아요. 이미지들을 쭉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페이지 몇에 이미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미지를 GPT한테 줘서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서 DB에 저장하는 거. 만약에 내가 쿼리를 날렸어요. 사람들이 뭐 노트북을 하루에 몇 시간에 하면은 이 이미지에 지금 디스크립션에 메타데이터로 정보 태깅이 된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뭐 어떤 남자가 노트북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메타데이터 정보를 서칭을 하는 거예요. 서칭해가지고 사용자 쿼리랑 유사도 검색을 해봤더니 이 이미지의 메타 정보가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이 이미지의 경로를 반환해 줄 수 있겠죠. 이거를 실제 언제 쓰냐면 그 올리브영 같이 뭐 화장품 프로덕트를 많이 다루거나 소비재들을 다루는 그런 리포트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프로덕트에 대한 이미지 정보가 같이 보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채팅으로 내가 PDF 문서 때려 넣고 질문을 하는데 뭐 화장품에 관련된 정보들을 뭐 쭉 스펙을 정리해 주세요 할 때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들도 같이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럴 때는 메타 정보에 이 이미지는 화장품에 관련된 정보입니다를 같이 태깅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사용자 쿼리가 그거와 관련된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미지를 반환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채팅 UX에 그 이미지를 뿌려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풀어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텍스트들이 들어오고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쭉 텍스트가 들어가다가 중간에 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 텍스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나 엑셀 형식으로 발라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그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텍스트 정보는 여기 서머리서부터 이렇게 쭉 발라내요. 발라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표 영역은 건너뛰고요. 건너뛰고 얘는 텍스트가 이어지죠. 그래서 텍스트 정보는 텍스트 정보대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3페이지에 있는 표다 이러면 3페이지에 있는 표는 표대로 따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표가 지금 3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문맥이랑 좀 관련성이 높은 거니까 이 정보들을 좀 녹여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작업은 쉽다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단은 녹여낼지도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RM을 사용해서 저희가 지금 뭐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학습을 할 적에 어떤 이런 텍스트들을 학습을 한 거지 그 모델들은 어떤 표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표를 봤을 때 딱 정형화돼서 보기가 편한 건 사실이죠. 우리한테는.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얘는 텍스트 글을 잘 읽는 애지만 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만큼은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높다고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구조상. 왜냐면은 GPT 모델도 그냥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걸 잘 예측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형일 뿐인데 이 표의 어떤 형태가 막 되게 괴상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표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는 텍스트랑 섞어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표를 별도로 따로 빼내서 별도의 어떤 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셔도 좋고 뭐 CSV나 엑셀 형태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저장을 해두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표를 얘기할 적에도 이 표만 달랑 박아놓고 끝나는 경우는 없고 이 표에 대한 해석들은 어차피 자연어로 좀 나오기도 하니까요. 일단 제가 조언을 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만들어 보고요. 표만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수 있고 혹은 표에다가 메타 태깅을 해서 같은 DB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일단 거기까지 구현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차곡차곡 한번 가보시죠. 메타데이터와 위치요. 이 표의 위치는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우리가 굳이 이 표에 대해서 태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3페이지의 우측 컬럼에 있다 정도로만 정보로 넣어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저는 크게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위치 있다가 가져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피규어 텍스트도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요 피규어 텍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인지시키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이랑 여기에 있는 Y축에 달려있는 라벨들이 따로따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좀 무식한 방법을 썼던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이걸 텍스트로 읽어드리면은 여기 있는 라벨 값들은 좀 이상하게 읽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텍스트 가져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Y 라벨이나 아니면 X 라벨이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가지고 저는 텍스트 후처리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해줬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어그램이나 플로우 차트 도형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처리인데 사실 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비전 API를 쓰거나 해가지고 그림을 인지하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시도를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다이어그램 플로우를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파이프라인을 막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완성해 주네 그런 수준은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이 PIMU PDF를 보면은 드로잉이나 그래픽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는데요. 드로잉에 대해서도 이제 가져오는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드로잉은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동그라미 도형을 가져왔다. 뭐 이게 단가요? 뭐 잘했네. 이게 아니라 동그라미 도형 안에 있는 텍스트들의 어떤 흐름도를 사람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뭐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해서 DB에 저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찾은 리서치한 바에 의하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 구분입니다. 예, 단락 구분. 단락 구분은 이거는 목록 같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뭐 1점, 가점, 모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목록 섹션이 막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청킹을 하잖아요. 청킹. 이걸 찹찹찹찹 잘게 쪼개가지고 단락별로 쪼갤 때 1점, 가점, 뭐 A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한 단락으로 좀 인지를 해서 가져오면 좋은데 그 구조도를 얘가 파악을 잘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제가 처리했던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단락에 있는 이 구분자를요 우리가 어떤 정규 표현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치환해 주는 거죠. 치환. 그러니까 마크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얘도 지금 마크다운 쓰잖아요. 뭐 샵 하나 넣으면은 얘가 헤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샵 2개 넣으면은 중제목이라고 할게요. 중제목. 그 다음에 3개 넣으면은 소제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크다운 문법이라는 게 아마 대부분은 최근에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요즘에 챗GPT 쓰면서 마크다운 문법이라는 거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냥 1점 가점 A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인지할 수 있는데 이걸 마크다운으로 표현하면 왜 좋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규칙을 학습하지 않는 이 모델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뭐 단어의 일부인지 아니면 이걸 제목을 나타내는 건지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크다운 문법은요. 샵 2개면 중제목이야. 샵 3개면 소제목이야. 이런 규칙을 정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문서 변환을 해주면 뭐가 좋을까요? 얘는 앞으로 인지할 때 샵이 3개 달려있으면 샵 2개 있는 애의 그 밑에 하위 제목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샵이 4개 들어가 있으면 3개의 하위 있는 애들이야. 이런 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뭐냐면 LLM이 이미 이 규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1점, 가점, A에 대한 그 규칙은 몰라도 이렇게 마크다운에 대한 규칙은 얘가 문서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슈가 있을 수 있겠네요. PDF 문서는 수정이 쉽지가 않은데 이걸 뭐 사람이 수정할 수도 없고 그렇죠? 먼저 텍스트로 읽어서 이 세션 정보들 규칙성을 일괄 치환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PIMU PDF에 LLM 패키지가 나왔거든요. 마크다운으로 변환해주는 도구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 뭘까요? 우리 어차피 DB라는 공간에다가 PDF를 저장해도 되고 도큐먼트 저장해도 되고 이미지 저장해도 되고 마크다운 문서 저장해도 되는데 PDF보다는 정형화된 마크다운이 훨씬 더 파싱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규칙성들이 녹아져 있으니까. 그냥 쉽게 되는 건 사실 없을 것 같아 이거는. 근데 그런 전처리나 후처리들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다중 컬럼 이거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왼쪽 먼저 읽고 오른쪽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죠. 요 문서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2단인데 이거는 사실 너무 쉽게 제가 피드백 드릴 수 있어요. 피츠라는 라이브러리 있죠. 요 아까 제가 PIMU PDF 그거 쓰면은요 2단으로 되어 있는 거 잘 파싱해 오거든요.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PDF 플럼버 그것도 꽤 잘 하더라고요. 만약에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제대로 파싱 못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개발사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정보 제거. 이거는 제가 그 밀업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불필요한 정보 제거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PDF 로더에다가 그냥 PDF 때려 넣고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옵션들 이렇게 바꿔주면은 쉽게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운딩 박스라는 걸 쳐가지고 좀 제거해주는 게 사실 효과가 좋아요. 예제에 보면은 제가 바운딩 박스를 치는 예제거든요. 요거 바운딩 박스를 치는 예제인데 이 문서의 안쪽에 있는 영역들을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 PDF가 한번 만들어지면 막 두 번째 페이지서부터는 양쪽에 여백이 막 넓어졌다가 좁혀졌다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한번 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쉽게 떨궈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요것도 만약에 제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인데 OCR이죠. OCR인데 아까 그 캐멜로 OCR 요것도 괜찮고 이거 하루 된 내용이거든요. 하루 전에 허깅페이스 M4 멀티모달 팀이 요거를 공개했어요. OCR이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PDF에 요 I'd fix to 요거를 써서 OCR을 해볼 수 있다. 예제 보면은 왼쪽이 영수증인데요. 이 영수증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가격, 뭐 퀀티티 이런 식으로 잘 바꿔주고 단락별 주요 키워드 인식한대.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내가 어떤 뭐 특정 도메인 있죠. 의학 용어들이 잔뜩 있는 어떤 PDF 도메인, 그러니까 PDF 문서나 아니면 어떤 특정 도메인 있죠. 거기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흔히 거론되는 게 사실 파인 튜닝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 용어들을 단어 사전에 추가를 해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특정 도메인에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 모델을 좀 조정을 하면 사실은 더 잘 인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게 제가 사실은 파인 튜닝이라는 주제를 영상에서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일단 첫 번째, 제가 파인 튜닝을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께 지식들을 압축해서 전달을 드리잖아요. 저도 막 되게 초짜인데 이거 잘 모르겠네 하면서 전달드린 거는 저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다른 채널의 전문가 분들한테 배우시는 게 더 맞다라고 해서 저는 파인 튜닝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파인 튜닝 주제는 아직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라이브를 켰었는데 감사하게도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찬을 해주시겠다. 그 공동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분들이 감사하게도 계셔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많이 해볼 예정이에요. 파인 튜닝 많이 해보고 어떤 특정 도메인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자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학습시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정쩡한 모델을 우리가 만들려고 파인튜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 삼아서 한번 해봤다. 이게 파인튜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쓰거나 실제 적용해보고 싶은 모델을 여러분들은 다 가슴속에 하나씩은 만들고 싶다라는 거 저 너무 잘 있거든요. 저도 제 이름으로 된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자원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뭐 인프라적인 어떤 지식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파인 튜닝에 대한 주제는 오늘 살짝 사이드로 빼놓고요. 그럼 내가 파인 튜닝을 할 줄 모르면 단락별 중요 키워드 인식하는 건 해결 안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검색기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청킹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도 어느 정도 성능을 끌어올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되네 하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8, 9분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튜토리얼 예제를 가지고 돌려봤더니 잘 안 되더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연히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고급적인 내용을 왜 시도 안 해보시냐라고 말씀드린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제 역할은 이제 입문 내용서부터 이걸 더 키워드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근데 이걸 영상으로 찍으려면 거의 강의 한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 인식 안 되는 문제들을 요 밑에랑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위키독스에 보시면 이 검색기라는 챕터가 11에 있거든요. 사실은 이 1번서부터 9번까지를 다 해보신 분들이라면 성능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안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벡터 스토어에서 기본 리트리버 가져오는 거 있죠. 가장 기본 예제 우리 요거 있잖아요. 에즈 리트리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 이걸로 하면은 사실 좋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다 보기엔 힘드니까 일단 앙상블 검색기 한번 보시라. 앙상블 검색기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예제 열심히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이거 뭐냐면
첫 번째 문서에서는 비타민 A, B, C, D, E가 들어가 있고 뭐 비타민별 효능 정보예요. 여기에서도 비타민 A, B, C, D, E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저희가 질문을 할 적에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시력에 좋은 비타민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서 뭐 시력에 좋다라는 키워드와 뭐 비타민이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본 예제인 벡터 지원 검색기로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져오면 얘는 유사도 검색이라는 걸 하죠. 유사도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좀 더 고급 용어를 써볼게요. 우리 댄스 리트리버라는 걸 써서 가져오는 거예요. 댄스 리트리버의 특성은 뭐죠? 키워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문장에 대한 의미를 기반으로 문장 대 문장의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가장 유사한 문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시력에 좋은 비타민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비타민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얘 문장의 의미는 시력에 좋다라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서칭을 할 때 시력에 좋은 뭐랄까요, 당근, 시력에 좋은 뭐 커피 이런 것들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력에 좋다라는 의미가 비슷하니까. 이게 의미 검색이죠.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비타민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이거 의미 검색보다는 키워드 검색 잘하는 스팔스 리트리버,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BM25 리트리버, 이걸 써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BM25 리트리버를 써서 가져오는 예제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가져와서 앙상블링을 하면 뭐예요? 앙상블을 하겠다는 거는 의미 검색을 하는 녀석 하나, 키워드 검색하는 놈 하나, 요거 두 개를 평균을 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 검색에 잘 못하는 거를 얘가 보완해주고 의미 검색 잘 못하는 애를 얘가 보완해주니 우리는 최적의 검색을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키워드에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내가 검색기에서 키워드를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중치를 키워드 검색을 좀 더 잘하는 놈한테 더 부여를 해주면 되죠. 나는 의미 검색이 더 중요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면 확실히 좋고요. 일단 한 번씩 다 해보시면은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멀리 가지 않을게요. 요거부터 먼저 해보시라. 네. 랭스미스 허브에서 프롬프트 찾거나 고르는 팁이요. 이거는 사실 진짜 내 상황에 맞는 거를 많이 해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랭체인 허브에 등록된 거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그냥 등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신뢰성 있는 거를 뽑으려면 만약에 뭐 서머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검색하면은 관련성으로 먼저 이게 필터링이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탑 페이버드나 탑 다운로드를 하면은 지금 얘는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랭체인 튜토리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요거 있죠. 랭체인 튜토리얼에 나오는 애들이 보통은 원래는 1등 아니면은 1, 2등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도 좋지만 얘네 바로 다음 애들 있죠. 보통은 여기에서 좀 더 개선된 버전들을 얘네들이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게 괜찮으면은 좋아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튜토리얼에 있는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해보니까 좋아요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봅니다. 소소한 팁을 드렸고요. 시멘틱 서치, 파이스 리트리버 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시멘틱 서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벡터 DB, 파이스 DB, 크로마 DB, 뭐 밀버스, 뭐 파인콘 이런 거 다 벡터 DB를 쓰잖아요. 벡터 DB 쓰면은 거기서 얻어낸 리트리버는 다 시멘틱 서치예요. 의미 기반 유사도 검색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앙상블 리트리버 두 개에 같은 데이터 넣을 수도 있고요. 다른 리트리버 바라보게끔 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레그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DB가 있죠. DB가 1번 DB가 있고 2번 DB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리트리버 R이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리트리버는 얘를 바라봐요. 여기서만 정보 검색을 해. 두 번째 리트리버는 여기서만 정보 검색을 해. 이거 두 개 앙상블 가능. 요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 화살표를 같은 곳을 바라보게끔 해서 얘네들은 어차피 다른 알고리즘이잖아요. 키워드 검색, 유사도 검색. 이것도 가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몽중원 좋아하니까 몽중원의 메뉴가 뭐야? 라는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은 DB 다른 곳 바라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리트리버 1이 있고 리트리버 2가 있고 DB 1이 있고 DB 2가 있으면 제가 메뉴 정할 때 여기에선 예를 들어서 딤섬을 막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 라면 종류를 뭐 해놨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메뉴가 뭐야 하면은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메뉴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매운 음식 하면은 뭐 딤섬에서 매운 음식 가져오고 라면에서 매운 음식 가져와서 앙상블 해가지고 결과 주는 거죠. 뭐 이렇게도 설계 가능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멀티 스텝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랭체인에 있는 에이전트를 쓰는 것보다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 좋아요. 근데 제가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것들 있어 보이게 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뭐예요? 에이전트 2개 이상이면 그냥 다중 에이전트죠. 얘네들이 오케스트레이션 협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1번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 두 번째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질문을 주고 각자가 할 일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기보다는 랭그래프를 쓰면은 얘네들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자 먼저 우리 똑똑한 A1이 이거를 한번 처리를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2가 자 이건 얘가 처리한 결과를 한번 네가 평가를 해봐. 평가를 해요. 굿인지 배드인지 평가를 해서 굿이면은 결과 주죠. 배드이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리트리버 해봐.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방식.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고 제가 여기다가 에이전트 스테이트 관련된 콜라보레이션 그 예제도 넣어놨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봐도 잘 되고. 그다음에 사례들 댓글 주신 거 좀 보면서 넘어가면은 잘 대답하는 녀석들은 사실 우리가 그 기본 예제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색기를 앙상블 리트리버 일단 하나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앙상블 검색기 해봤다. 오 좋아졌어요. 테디님 이거 좋아졌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롱 콘텍스트 리오더 정말 좋아요. 이 논문에 의하면 검색된 문서를 10개 이상 포함되면 상당한 성능 저하 발생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 앙상블 리트리버를 썼어요. 그러면 각각의 검색기 몇 개 가져오면 10개 되죠? K 설정을 하시잖아요. K 설정. K를 5로 설정하면 한쪽에서 5개, 한쪽에서 5개 청크씩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벌써 10개가 되죠?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한다? 상당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근데 이건 사실 문서는 뭐 청크 사이즈에 따라 다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 얽매이실 필요 없어요. 뭐 내가 그러면은 5개가 아니라 4개로 가져오면 더 나아. 이게 아니라 어차피 그냥 길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게 대충 한 4,000개 토큰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보시면 문서들을 얘네들이 쭉 검색을 해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배치를 할 때 얘가 답변을 할 때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애들에 있는 정보 그 매칭되는 확률은 되게 높죠. 근데 중간 부분에는 확 떨어지고 끝 부분은 오히려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장 상단에다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정보를 끝부분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다가는 비교적 덜 중요도. 이거 어떻게 정렬하실 수 있죠? 뭐 저희가 시밀러리티 서치로 내림차순 하면은 정렬하실 수는 있으나 근데 이것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랭체인은 뭘 줘요? 롱 콘테스트 리오더라는 걸 줘요. 그러면 검색 결과를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잘 배치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네. 꼭 해보세요. 상위 문서 검색기도 한번 보면서 해보시면 좋고요. 벡터 조정소를 여러 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청크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셀프 쿼리 검색기 같은 거 뭘까요? 제가 이것도 밀업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이버 플랫폼에서 검색하는 게 익숙해져 있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구글링 검색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이라 이 검색하는 형식을 바꾸기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판교에서 회식을 하고 싶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세요. 나 판교에 사는데 내 나이는 얼마고 나는 좋아하는 메뉴는 뭐뭐야. 맛집을 추천해줘.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죠? 판교 맛집 이렇게 검색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입력한 이 쿼리문들을 기반으로 의미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의미 유사도 검색을 하기 때문에 판교 맛집이랑 의미 유사도 검색을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좋은 품질의 문장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자 셀프 쿼리 리트리버가 얘는 LLM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GPT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뭐 해주냐면 제가 판교 맛집이라는 개떡 같은 질문을 해도 판교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추천해줘 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쿼리문들을 만들어줘요. 그것만 하더라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예. 요거 날짜 있잖아요. 날짜. 아까도 날짜 질문 주셨는데, 자, 날짜는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요거는 예전에 영상에 보시면 카카오톡 GPT를 올려놨어요. 이미 소스 공개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카카오톡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쫙 밀어 넣으면, GPT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단톡방에 제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은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요약해줘. 아니면은 뭐 PDF 문서에 관한 내용 요약해줘 하면은 오늘자 대화 내용 중에서
요약을 받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DB에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대화들을 데이트 타임 처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코드만 보시고 하시기엔 어렵겠죠. 제가 이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꼭 만들게요. 왜냐면 이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프로세스 데이트에 보면요, 얘가 연, 월, 일 형식으로 날짜 추출해가지고 데이트 타임 변환을 해서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 들어가 있죠. 메타데이터에다가 데이트, 연, 월, 일 이런 것들을 넣어요. 소스도 넣어요. 지금 태깅해서 넣었죠. 이렇게 해서 DB에 저장하면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가 날짜가 다 묻어 있어요. 자, 묻어서 저장하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러면은 얘가 조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검색기에서 조회를 할 때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셀프 쿼리 리트리버를 쓰잖아요. 여기 팩토리라는 곳에서 만드는데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룰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트리뷰트 인포라는 걸 태깅을 해가지고 연도, 월, 일 그다음에 유저 요 정보들을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스키마를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DB에 날짜를 묻혀가지고 대화 내용이든 뭐 문서든 저장을 해놓잖아요. 근데 자 보십시오. 제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올 때 오늘이라는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LLM은 오늘 날짜를 이 실제 존재하는 2024년 5월 9일이라는 날짜에 매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오늘 날짜가 5월 9일인지 8일인지 7일인지 질문자는 오늘이라고 했지만 오늘 날짜 모르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된다? GPT가 날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걸 뭘로 바꿔야 된다? 2024년 5월 9일. 그래서 쿼리 리트리버를 써가지고 얘의 날짜를 우리 DB와 스키마와 맞추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라 그러면 그래서 잘 못 가져오는 거고. 그냥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되겠어요. 아, 저는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하고요. 오늘까지는 필요 없고 2024년도 5월 9일이라는 걸 전 명확히 지정했는데도 왜 못 가져올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DB에는 2024년 5월 9일 이렇게 저장이 사실 안 돼 있거든요. 타임존 변환이 돼가지고 어떤 날짜 형식의 어떤 특수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첫 번째 건 연도구나, 두 번째 건 월이구나 이거를 파싱해서 가져오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싱한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세요. 저 문서에 날짜 분명히 태깅해서 넣었는데 안 걸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메타데이터 태깅하는 방법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당장 구현해 놓은 예시를 가지고 보여드린 거라서요. 제가 나중에 이 PDF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 링크들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교하게 구축할 경우 PDF 문서의 이미지 하나하나의 설명 문구를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이미지 하나하나에 제가 요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지가 만약에 2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도 남자가 뭐 노트북 하는 사진이라 했지 뭐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설명구들 필요하면은 저는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비전 모델 써가지고 멀티모달 써가지고 태깅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하나의 문서에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문서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꽤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게 중요해 하면은 사실 태깅 하시면 되죠. 네. 다 메타 정보에다가 이미지 발라내서 비전 모델 거쳐서 태깅해서 넣으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고 올리브영 같이 그 화장품 회사에서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아니면은 뭐 OCR 쓰면은 GPT 안 써도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 안에 있는 스펙 정보를 내가 글자로 가져오고 싶다. 그런 거면은 OCR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내가 문서로 작성해서 적고 싶다. 그러면은 뭐 모델 써야 되니까 그럴 때 써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사실 벡터 검색할 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문서가 100페이지예요. 여기서 이미지 맨날 찾는데 오래 걸려. 근데 이걸로 충분히 해결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저장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오래 걸려도 뭐 상관없다 이러면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PDF에서 추출된 문장이나 표, 이미지를 각각 위치 정보를 잘 유지하면서 삽입하는 방법이요. 요거는 피츠 라이브러리 쓰면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원본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본 데이터는 요거예요. 요건데 이 코드를 돌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표의 위치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지금 여기 부분이 좀 다른 거는 뭐 폰트 같은 거 안 맞춰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뭐 PDF 문서 번역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거보다 더 좀 깔끔하게 다듬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 폰트 설정도 좀 대충 하고 해서 한데 돌리면은 그냥 이렇게 잘 나와요. 그 위치 지금 잘 잡죠.
요거 지금 그래프는 안 그렸지만 요 목차나 표나 위치 기가 막히게 잘 잡거든요. 그래서 요게 원본 데이터 요거에서 잘 변환을 해서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피츠 라이브러리 안에 그 튜토리얼 예제로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좌표들 받아다가 그 좌표에 설정되어 있는 텍스트들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서 다시 저장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PDF 시리즈 만들 때 한번 정리해가지고 공유 드려볼게요. 내용이 지금 보시면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라마파스 있죠? 라마 인덱스에서 나온 라마파스라는 것도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거 PDF 레그 할 때 도움 많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마파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이 라마파스가 인지한 표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PIPDF로 인지한 표의 내용이에요. 빨간색 좀 누락됐는데, 그러니까 OCR 되게 잘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라마파스도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마 인덱스라는 거 써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저도 라마 인덱스에도 요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라마 인덱스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업스테이지, 이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업스테이지도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포뮬라 인식하는 것도 잘 하고요. 여기 레이아웃 아날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모듈에 레이아웃 아날라이저를 쓰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형태로 잘 뱉어내 준다라고 합니다. 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나 도큐멘트 OCR 이런 것들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제이슨 형식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데모 링크 있으니까 한번 요거 적용해 보셔도 되는데, 이 업스테이지는 저희가 GPT API 쓰듯이 API 호출 방식으로 아마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GPT API 사용료처럼 과금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과금을 조금 내더라도 막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조금 내더라도 굉장히 잘 인식하는 게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 하시면은 업스테이지의 완성형 솔루션을 가져다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랑 제목이요. 사실 매칭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표는 요거와 관련돼 있는 걸까요? 요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사실 판단 한 가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세션을 걸쳐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랑 매칭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고정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페이지에 어떤 뭐 세션 정보를 그러니까 요 타이틀 정보 가져와서 메타데이터 탁 묻히면 되니까, 태깅을 해주면 되니까 가능하겠지만, 사실 막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깔끔하게 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조금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함수 하나나 코드 한 줄로 쉽게 되지는 않는 거는 맞아요. 원하는 자료 추가하는 건 도큐먼트를 추가하면은 되거든요. DB에 추가를 하고, DB는 어차피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죠. 컴퓨터를 껐다 켜도 당연히 DB는 디스크 공간 안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튜토리얼 예제에서는 DB에 실제로 디스크 공간에 저장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제가 튜토리얼에 DB 저장하는 거 내용이 있긴 한데 한 번 더 업데이트 했는지 제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방대한 내용들을 뭐 영상 하나로 다루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부분 할 수 있는 선에서 난이도 쉬운 거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차츰차츰 갈 거니까 영상에서 한번 하나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거 다뤄달라 했더니 이 자식이 어렵다고 무시하나, 뭐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 예, 천천히 가보시죠. 이 PDF라는 게 뭐 저도 막 제가 PDF 마스터여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막 바로바로 라이브 코딩하면서 이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예, 근데 저도 많이 리서치 해보고 좋은 방법도 알려드리는 게 제 임무니까요. 차츰차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개발자분이나 제가 컨택을 열심히 해가지고 PDF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개발자님들 모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것보다 그분들은 직접 개발하신 분들이니까 답변을 드리면 훨씬 더 신뢰성이 좋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 고객사들의 그런 그 요구사항들을 다 처리하신 분들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쉬운 방법들 많이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모셔가지고 뭐 라이브를 하던 아니면은 뭐 영상을 찍던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아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5월에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마감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6월부터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온라인 세미나 할 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라이브는 저 혼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현업에서 실제로 레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던가 그런 형식으로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궁금증을 직접 해소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가져봤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미나도 제가 최대한 좀 자주 열어가지고 비슷한 관심사 있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 그냥 뭐 이거를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안 될까, 이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보다는 그런 그냥 네트워킹 시간들, 그냥 진짜 그냥 오셔서 놀다 가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들을 많이 마련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맥주 값만 들고 오셔라,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